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의 3장에서 5장에 이르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일행은 오토바이를 달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갑자기 잊었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기억은 유령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 더 또렷해집니다. 그 유령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잊혀졌던 유령이 만들어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모브리지에서 일행은 미시시피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크리스가 원해서 캠핑을 하기로 하죠. 하지만 일행은 긴 여행으로 인한 피곤과 아들 크리스의 떼쓰기로 인해서 곤란을 겪습니다. 크리스가 아마도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는 말에 서덜란드 부부는 충격을 받죠. 그리고 나는 잊었던 유령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행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죠. 이게 3장에서 5장에 이르는 어떤 그 소설적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뭐 이런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게 없고요. 여기서 유령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령은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저자가 말하는 유령이라는 것은 잊었던 과거의 기억 속에 존재하던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소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것은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차차 나오게 되죠. 그것 말고도 이제 유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유령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관념 내지 관점이죠. 그것을 유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건데요. 실제는 언어 이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다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을 우리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이해한 대로의 실제죠. 그러니까 진짜 실제와 우리가 인식한 실제,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실제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실제가 여기 있고 그 실제를 보는 틀이 따로 있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결코 실제 그 자체를 볼 수는 없고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본 결과물만을 보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념만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은 다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인간의 창조물. 그래서 이 창조물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떤 관점이라고 부르고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령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유령은 무게도 없고 단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물질이 아니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것은 테이블은 진짜로 존재하는데 이제 유령은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고의 패러다임을 따르기 때문에 그 사고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은 확실히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물리의 법칙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상식도 실제라고 믿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마치 유령처럼 그것은 주관적인 것, 그것은 착각,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유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령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자연 법칙 같은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유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고의 패러다임, 관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사실은 유령이 실제이고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물리법칙이나 상식이나 물질이 허구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뭐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뭐 미신 같은 걸 다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학적 관점이 있고 비과학적 관점이 있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는 실제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실제가 사실은 서로 달라요. 둘 다 과학적 실제지만. 그리고 우리는 결코 우리가 지금 과학의 최종 단계로 와 있다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우열이 있고 더 강력한 게 있고 더 편리한 게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이것들은 모두 다 여전히 유한한 관점이고 패러다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조잡하건 복잡하건 모두가 다 관념이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그 유령의 얘기의 연결 선상에서 어떤 존의 사고방식과 나의 사고방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관점이 다르면 실제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느낀 게 존의 모토바이크 핸들을 고치려고 하다가 그 사람과 나의 관점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나의 관점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데 이 드러머였던 존의 그 관점은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걸 앞에 얘기랑 연결돼서 얘기하면 우리의 관점은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같은 세계를 살고 있지만 말하자면 나한테 있어서 실제인 것이 존에게는 유령처럼 보이는 것이고 존한테는 실제인 것이 나한테는 무의미한 유령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실제와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실제의 충돌 얘기는 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간은 유전적으로 말해서 여전히 원시인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사실은 로봇과 원시인, 야만인 두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는 우리는 원시인과 똑같죠. 그러나 우리는 후천적으로 특히 문자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개념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인간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인간의 본능, 본성이 만들어내는 그런 감각적인 그런 관점이 존재하는 동시에 이것과는 다른 후천적으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교육을 시킨 그런 이성적인 관점이 과학적인 관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서로 충돌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계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유령이고 어떤 때는 저게 유령이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해 보자면 이런 두 가지 실제의 충돌은 우리가 자연체 인간이 아니라 사이보그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이보그라는 것은 우리 안에 원시인도 있고 그 이성적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신화와 유령의 시단을 떠날 수 없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태어날 때는 원시인으로 태어나니까요.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았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저 밑에 안에는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동물적인 그런 감각적인 것이 이것이 실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관점과 충돌하고 때로 그 동거가 불편한 겁니다. 이 주제는 뒤에서도 계속되고요. 앞에서
유령의 첫 번째 의미가 과거에 잊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사람의 이름도 별명이죠. 별명도 나옵니다. 그 별명이 페드로스라고 하죠. 이 페드로스라는 이름은 뒤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는 우리의 인식의 이전에 있다. 이런 말은 사실 또 뒤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 칸트 철학의 어떤 그 기본 전제가 되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미리 잠깐 해두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선과 모터사이클 3장에서 5장에 나오는 얘기의 줄거리하고 거기 나오는 어떤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를 잠깐 소개해봤습니다. 이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있게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기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